네, 전반적인 시황 흐름과 함께 연말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메리츠송금증권 하위는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타이틀에서도 봤지만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이유, 플러킹 티어리, 그러니까 할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는 처음 들어본 이론이에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봤고 네. 주변에 뭐 많이 여쭤봤어요. 이 전망 2020년 연간 전망 자료를 쓰면서 이 네. 이론을 제가 자료에 좀 포함을 시켰는데 주변에 여쭤보니까 아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굉장히 안 유명한 그런 이론으로 치부를 해야 되냐? 그건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IMF에서 10월에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는 자료를 내죠. 네. 거기서 2페이지에 이 이론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왜 이 이론을 소개를 했을까? 좀 굉장히 뜬금없이 이렇게 2페이지만 딱 소개를 해놨는데 밀턴 프리드만이 소개한 이론입니다. 네. 굉장히 저명한 경제학자죠.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준비된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 이론이 경제 사이클과 관련된 이론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잠재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뭐 실제 성장률이 등락을 반복하게 되고 잠재 성장률이 지금 좀 약한, 네. 좀 옅은 하늘색선이고. 네, 거의 그렇죠? 직선에 가까운 선이고요. 실제 성장률이 좀 등락이 심한 그 파란색 진한 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제 성장률이 이제 잠재 성장률을 많이 벗어나게 되면은 잠재 성장률로 회귀하게 되죠. 그게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네. 게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경기 사이클 이론입니다. 네. 그런데 이 플러킹 시어리라는 이론은 다음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 다음 그림을 좀 봐주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활시위 이론이라는 그 활시위를 좀 연상을 하시면서 생각해. 팔에 이렇게 잡아당겼다. 네, 푸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잡아당기면은 같은 강도로 돌아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밑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 잠재 성장률이 천장으로 작용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 잠재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이제 천장으로 그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떨어진 만큼 돌아오긴 하지만 네. 돌아왔다고 해서 밑으로 떨어지진 않죠. 그림을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좀 경제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침체의 강도가 그 다음 이어지는 확장의 강도로는 연결이 되지만 네. 반대로 확장의 강도는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떨어진 거는 위로 그대로 돌아오지만 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다시 떨어지지는 않죠. 그러면 이 이론을 왜 IMF가 소개를 했을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네. 연말이어서 제가 좀 헷갈렸는데 벌써 이제 한 해를 다 보낸 기분이에요. 네. 올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했습니다. 이제 맞아요.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게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네. 다시 해소가 되면서 다시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확장 사이클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확장 부분이 지금 최장이죠. 네, 뭐 10년 주기 사이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침체가 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고 네. 두 번째는 확장 사이클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침체가 온다면 굉장히 큰 침체가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하는데 네. IMF에서 이 이론을 소개하면서 그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으로 시장의 우려가 너무 빨리 반영됐던 게 아닐까라는 판단에서 이 이론을 좀 소개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시위 이론이라고 해서 지금 일단은 침체의 강도가 확장의 강도로는 이어지지만 이 확장의 강도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이 침체의 강도로 이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진단을 해주셔서 그래서 플러킹 티어리라고 이제 활시위 이론을 좀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럼 이제 시장과 또 이제 경기와 좀 맞물려서 대입을 시켜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올해 금융시장에서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아래 공포가 한번 시장을 흔들었었고 또 무엇보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큰 이슈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이 안에서 이제 핵심 이슈와 함께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전망을 해본다면 네. 좀 어떻게 좀 리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무역 협상이겠죠.
지난 주말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장이 이미 사실 그거를 대부분 반영을 했고 오늘은 보합권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이 저희는 내년에도 이어진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네. 기존의 관세 부과를 했던 거를 일부 철회하는 것까지 나타나면서 시장이 더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합의에 대한 이야기 나왔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사실 1월 첫째 주에 이제 서명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지금 이제 내년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벌써. 네. 그럼 이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계속 이 이슈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년 초에 일단 뭐 서명을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게 지금 흐름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뭐 관세 부과를 했던 거를 철회하는 과정이 나타날지를 보면서 시장이 또 등락을 반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은 내년까지도 연장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기존 관세부가 철회로 과연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고 또 이런 부분 합의 내용을 이행을 하는지 여부가 또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일단은 한번 크게 우리 시장이 반응을 해줬고 글로벌 증시도 반응을 하고 이번 주는 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흐름이 내년 그러니까 1월 그 초 서명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까요?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지만 네. 저는 연말 정도까지로 본다면 지금 2170 정도잖아요, 네. 코스피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하면은 2200포인트를 노려볼 수는 있지만 너무 크게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기는 힘들고요. 네. 결국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시장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흐름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키워드 하나를 살펴봤고 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나타났었고 올해 그러면서 시장이 또 아래 공포라고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가져갔었잖아요. 이 네.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해소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네. 그 장단기 금리차를 역전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그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공포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네. 미국 경기 같은 게 확장 국면이 워낙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회소에 대한 움직임 기대를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지표상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노이즈를 줬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좀 어느 정도 우려보다는 그래도 해소가 됐다라는 안도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단기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반영을 하고 장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이제 반영을 하다 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럼 확실히 내년에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 장기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네. 저희 메이츠 종금증권에서는 내년에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저하고라고 하면 또 전야 후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초반에 좀 주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점차 힘을 받아갈 수 있다. 경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진단을 해주셨고 플러킹 티어리를 밀어봤을 때도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좀 진단을 주셨어요. 여기에 16년 주기로 움직이는 금융 사이클에 있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러한 추가 확장에 대한 가능성도 가져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금융 사이클 확장에 대해서도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이 주식시장을 부양해서 좀 민심을 끌어올리려는 게 맞다면은 네. 저희가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게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최근에 볼커럴 규제를 완화했던 소식이거든요. 네. 내년부터 이제 뭐 완화안이 적용이 되고요. 올해 10월 9일에 볼커럴 규제 완화 개정안이 최종 네.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이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거든요. S&P 500 지수 내에서 본다면은 이 금융 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총 2위거든요. 네. 2위 또는 3위 정도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규제라는 거를 통해서 이 금융주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은 사실 뭐 주가를 끌어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 금융 섹터는 금융위기 이후로 시장을 굉장히 큰 폭으로 언더퍼폼해왔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금융 사이클을 더 확장시키는 그래서 경기를 더 연장시키는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융주에 대한 상승으로 지수 자체적으로도 상승에 가져갈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흐름을 밀어봤을 때 시장까지도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 자체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주식, 이런 시장에 대한 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한 또 가져볼 수 있겠다.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긴 한데 사실 체감적으로 아직까지는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연말장만 보더라도 지금 좀 단기적으로 내년에 큰 그림을 봤으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위험자산 살아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상승폭 또한 제한적이다라고 보셨으면 네. 어느 정도의 흐름으로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연말까지로 시기열을 놓고 본다면은 네. 저는 코스피는 2,200포인트 정도를 뭐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작년 12월처럼 시장이 꺾이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 요약해서 본다면은 지금 2,170이니까 뭐 한 1% 정도잖아요. 네. 추가 상승폭이. 제 생각이 맞다면은 지금 바로 연말까지만 놓고 보고 위험 자산을 매입을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뭐 배당주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한다면은 좀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같은 경우 이제 배당 나기를 근데 또 이제 26일 기점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전까지 매매가 유효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끝까지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그 전까지 굉장히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보통 배당 락 이후에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정도까지만 지금 연말장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랠리, 강한 흐름에 대한 기대는 좀 낮추잡자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2200선까지의 위험 자산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으로 상승에 대한 힘은 가져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배당주 안에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리를 해서 연말 투자 전략과 함께 이제 내년장을 바라보는 좀 연초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연초 전략까지 함께 고려를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위험 자산을 더 확대 편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리츠종금증권에서는 내년 코스피 상단 2,500포인트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 증권사들이 2,400 정도를 보고 있는 거에 반해서 저희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뭐 당장 연말까지로만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너무 성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활 시위 이론과 더불어서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화랑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침체기가 바로 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기 이후에는 확장기가 분명 올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확장기 이후에 바로 이제 침체기로 전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흐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확장 국면이 길었다고 해서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갖지는 말자라면서 이제 내년장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을 주셨고 연말장까지는 제한적인 상승, 그 이후에는 그래도 시장 위험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과 함께 또 진단을 주셨습니다. 연말 투자 전략까지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메리츠종금증권 하인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